네, 반갑습니다. 상한선입니다. 오늘은 간만에 찾아온 월급 독립 스쿨 프로젝트 연재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좀 다양한 주제로 이제 연재를 했었는데 다시 월급 독립 스쿨 연재를 이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재차 연재를 할 것이고요.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서는 매매 타이밍의 바이블을 알려드리겠다라고 이제 월급 독립 스쿨 이전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원금 대비 100% 만드는 기적의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저 또한 주식 고수들을 많이 찾아보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좋다는 유료 강의는 많이 듣기도 했었습니다. 제 성향상 한번 물고 늘어지면은 끝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주식 강의에도 한 1,000만 원 이상을 투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 제 영상을 딱 한번 보시면은 이제 모든 유료 강의는 볼 필요 없이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도록 찍어 드리고자 하는 것이 목표이니까 오늘 영상 많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1억 가지고 1억을 만드는 것, 1,000만 원 가지고 1,000만 원을 만드는 것, 그것은 이제 어렵다,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한다면은 주식을 왜 합니까? 할 이유가 없죠. 우리는 그것이 꿈이 아닌 현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 주식 공부를 하는 것일 것입니다. 자, 당장의 원금 대비 100%는 주린이에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원금 대비 100%를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투자금이 1억인데 1억 가지고 1억을 한 달 만에 벌 수 있는 실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100만원 가지고 100만원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주린이라고 해서 매달마다 100만원 가지고 100만원 만들 수 있는 실력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100만원 가지고 한 10만원 정도 벌 수 있는 실력이면은 여러분들도 이렇게 투자금 가지고 1억 가지고 1억을 한 달 만에 벌 수 있는 실력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으로 비중 한 1, 20%, 즉 10에서 20만원 투자를 해서 10만원 정도, 10만원에서 20만원 매달 벌 수 있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이것도 쌓이게 되면은 100만원이 이제 추후에 100만원이 되기도 하는데,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종목당 투입금이 1, 20만원이라고 쳤을 때 수익금을 1, 20만원씩 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1, 20만원으로도 1, 20만원을 벌 수 있는 실력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비중을 점차 늘려서, 비중을 늘리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비중을 점차 늘려서 100만원으로 이제 또 100만원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1000만원으로 그 다음에 1000만원 만들고요. 5천만원으로 5천만원을 만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작은 돈으로 연습을 해보자.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작은 돈조차 관리를 못하면서 어떻게 큰 돈을 관리하겠습니까? 우리 집안에 있는 애새끼조차 관리 못하면서 어떻게 나라를 이끌겠습니까? 어떻게 많은 사람을 이끌겠습니까? 이것과 같은 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금 대비 100%는 꿈이 아닌 현실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기억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면 주식을 좀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도입을 한 것이 매매일지도 쓰고요. 저를 이제 좀 많이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돌아보니까 저한테 이제 공통된 특징이 있더라고요. 어디서 많이 깨지냐? 추격 매수에서 많이 털리더라. 장중에 단타 친다고 하루 종일 째려보고 있는데 추격 매수한답시고 계좌는 녹아버리다 보니까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짓인가? 내가 지금 이렇게 쎄 빠지게 하는데 왜 이런 성과가 나오는 것인가? 좌절하는 순간이 많았었는데요. 거기에서 제가 이제 좀 깨달았던 것이 바로 추격 매수였습니다. 추격 매수를 제가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털리게 되더라고요. 제가 어디서 추격 매수를 많이 했었냐면은 예시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KPF라는 차트가 있으면은 저는 이제 막 요런 데서 막 추격 매수를 했죠. 여기서 막 급등한다고 치고 이제 여기서 급등할 때 이제 툭툭툭 치고 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사니까 고점이고 떨어지게 되죠. 떨어지게 돼서 물려서 팔다 보니까 여기서 최저점이고 최저점인데 여기서 또 반등하니까 이제 속이 뒤집어지죠. 이런 현상이 과거에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서 공부를 해야겠다. 제대로 공부를 해야겠다 싶어서 주식 고수도 찾아보고 그 다음에 찾아가고 그 다음에 유료 강의도 들어봤어요. 근데 유료 강의도 제가 많이 들어봤는데 제가 투입한 돈이 한 1,000만 원 이상은 될 거예요. 다들 뭐 입증된 사람을 제가 이제 접근을 해봤기 때문에 들어봤기 때문에 뭐 내용에는 뭐 괜찮긴 하겠지만 근데 대다수 강사들을 보면은 주식만 하다 보니까 강의를 저도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강의를 정말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 자기는 A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수강생들은 여전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헤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주식 강의를 들어도 대다수가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주식에 대해서 경험도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주식 강사 자체가 이 수강생들을 이끌 마음이 좀 부재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도 하고 다시 하고 이러한 계기가 강사들 좆도 못한다, 자기 돈 좀 본다고 굳이 이 수강생들한테 노력 자체를 안 하는 게 이건 문제다 싶어가지고 시작한 계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도 이제 주식에 대한 경험이 조금 있던 시기라 개떡같이 알려주면 찰떡같이 알아듣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무기를 만들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돌아보니까 가장 저에게 1억 이상의 가치를 줬던 것은 바로 매매일지였습니다. 뭐 주식 강의, 유료 강의 들어봤자 매매일지 쓰고 반성 안 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도루묵이에요. 근데 강의를 안 들어도 매매일지만 제대로 쓴 사람은 결국 돌고 돌다 할지라도 성공하게 돼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강의까지 들으면 약간 버프 효과가 나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머리에 탁 스치는 것을 주는 계기가 바로 강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좀 서론이 길었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매매 타이밍의 바이블로서는 상한 M 패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상한 M 패턴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 M 패턴은 바로 N자형 패턴을 말하는 겁니다. 이 N자형 패턴이 그냥 주식책에 나오는 그냥 이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제가 매매를 해보니까 이 N자형 패턴 자체가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응용이 되면서 나타나는 패턴 중에 하나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자, N자형 패턴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1번이 기준봉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기준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제가 이전 강의에서도 강조드렸지만 적어도 최소 15에서 20% 이상 종가가 상승한 기준봉 이어야 되고, 이게 거래대금 자체가 적어도 한 1,000억 이상 실리면 좋은 종목들, 그 다음에 거래량도 이제 최근 대비해서 급증한 패턴에 나왔을 때 이것을 이제 기준봉, 의미 있는 캔들이라고 해서, 기준이 되는 캔들이라고 해서 기준봉이라고 많이들 말합니다. 그래서 이 N자형 패턴이 나올 때 1번 자리에서 공략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일날에 기준봉을 만들러 갈 때 추격 매수로 매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것이 이제 뭐 유튜버들 중에 뭐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당일 단타할 때 이렇게 많이들 급등할 때 따라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1번 자리에서는 당일 뉴스 매매라든지 또는 차트상에서 분봉상에서 이렇게 뭐 고점 돌파할 때 매수를 한다든지 추격 매수를 한다든지 그런 전략이 1번 자리에서 써먹히는 매매법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한번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보통 주가가 이렇게 더 갈 때도 있겠지만 눌리게 된단 말이에요. 주식은 하루 종일 맨종일 이렇게 쭉 양봉 나오면서 급등한 경우는 굉장히 적습니다. 한 100개 중에 0개에서 하나 나올까 말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은 숨 고르기가 나타나고, 숨 고르기가 나타나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이 재차 부각받는다고 한다면 이렇게 재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N자형 패턴을 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트를 돌려보시면 이런 패턴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요. 이 눌림이 나올 때 이렇게 파란색 두 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양봉이 나고 난 다음에 음봉 3개가 나올 때도 있고요. 아니면 음봉만 연속적으로 4, 5개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재차 양봉을 그린 때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또 이런 구간까지 이탈시키는 경우도 있죠. 그게 바로 이런 눌림의 리스크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당일날에 1번에서 급등할 때는 기준봉을 세울 때, 들어갈 때 당일 뉴스 매매라든지 추격 매매를 하는 것이고요. 기준봉이 한번 세워지고 난 다음에 눌릴 때 공략하는 것을 기준봉 이후 눌림 매매라고 하고요. 눌림이 나오고 난 다음에 재차 재반등을 노릴 때 공략하는 것을 눌림 회복 매매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것이 이 모든 어떤 강의를 듣든 간에 이 패턴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조드리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이것이 바로 상한 M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 매매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매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당일날에 급등할 때 들어갈 때 기준봉을 세울 때 들어갈 때는 과거의 흐름 대비해서 거래량이 급증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함께 동반이 되면서 당일날에 한 1-20%의 급등을 노리고 들어가겠지만, 이게 윗꼬리를 달고 또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윗꼬리 리스크가 존재하는 자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럴 때 심장 졸이면서 급등할 때 따라 들어가지 않고, 전 1번 자리에서 이 1번 자리에서 당일 뉴스 매매를 한다든지 추격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즉 여기 상한가에서 상따를 할 만큼 매력적이라는 자리라고 느끼는 종목을 전 일단 1차적으로 뽑아둔 뒤에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종목이 눌릴 때까지 기다려요. 그러면 무슨 현상이 생기냐, 여기서 추격해서 샀던 사람들이 털리게 됩니다. 그럼 이제 털리는 것을 전 이제 받아주면서 매수를 하고 재반등을 노리면서 익절하는 전략이 바로 2번 눌림 매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번 눌림 매매의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이게 언제 재반등이 나올지 모른다는 불확실함,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불확실함이 눌림 매매에서는 가지고 있는 단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속 연습하면서 확률을 높이다 보면은 정말 이제 확률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번에서 이 눌림에 대한 리스크는 난 싫다, 난 차라리 눌리고 난 다음에 회복할 때 접근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접근하는 게 바로 이 3번 자리입니다. 즉 1번에 기준봉도 한번 확인하고 이때 힘을 한번 체크하고 눌리는 것까지 다 확인하고 그 다음에 회복하는 타이밍 때 들어가게 된다고 한다면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즉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는 리스크가 없습니다. 기다려야 하는 리스크는 없죠. 반면에 어떤 단점이 있냐, 만약에 이만큼 올랐을 때 여기가 최고점인지 더 이상 올라갈 동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이 매매에서 약간 난이도가 높은 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여기서 가다가 쭉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각 매매에서는 장단점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전 이런 매매 중에서 1번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2번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었고 3번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저에게 잘 맞았던 거는 2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번 위주로 매매를 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이것을 상한 M 패턴을 일봉에서만 써먹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에게 사고의 확장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연봉
또는 월봉에서 나타날 수 있는 패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주봉에서 나타날 수 있는 패턴이고 일봉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패턴입니다. 즉 만약에 연봉과 월봉에서 나타나는 패턴이라고 한다면은 장기 매집 매매라고 장기 매집 매매가 될 수 있겠고, 월봉에서 나타나게 된다면은 중장기 매매가 될 수 있겠고, 주봉에서 나타나게 된다고 한다면은 중기 또는 단기 매매가 될 수 있고, 일봉에서 나타나게 된다면은 단기 또는 단타 매매가 될 것입니다. 이건 그냥 알아만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월봉, 주봉, 일봉에서도 응용이 가능하다. 상한 M 패턴으로. 이건 근데 심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일봉 위주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매매 타이밍을 어떻게 잡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많은 매매 타이밍이 있겠지만 눌림 매매를 먼저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요, 눌림 매매에서 핵심은 매매 타이밍을 정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구간을 정해놓고 매수 타이밍을 잡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평선을 정해놓고 매수 타이밍을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여쭤보신다고 한다면, 구간이라고 한다면은 뭐 양봉이 이렇게 3분할을 나눌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피보나치 조정대를 활용하는 구간을 활용한 매수 타이밍을 잡는 방법인데, 이것이 여기까지 떨어지면 매수한다는 전략, 여기까지 떨어지면 매수한다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평선으로 쓰는 것은 뭔 차이가 있냐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평선은 이렇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 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평선을 만약에 5일선의 지지 또는 이탈을 시키는 매매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냥 여기서 구간에 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구간 플러스 이탈까지 확인이 돼야 매수로 접근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평선은 그냥 가격 조정인 하락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조정도 시간까지 조정을 거치면서 가격과 시간 조정이 함께 합쳐진 것이 바로 이평선이라고, 이평선 눌림 매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서는 매매 타이밍을 잡을 때 이평선 이탈 매매법을 좋아해요. 많은 분들이 이평선 이탈 매매법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첫 번째 5일선 이탈 매매, 두 번째 11선 이탈 매매, 세 번째 21선 이탈 매매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이것은 통용된 이론이라고 할 만큼 이제 널리 알려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널리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써먹히냐 안 써먹히냐 라고 여쭤보신다고 한다면 여전히 써먹힌다라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왜 그러냐, 많은 사람들이 5일선, 11선, 21선을 여기서는 지지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생각이 왜 드냐고 하냐면은, 만약에 여기서 내가 추격 매매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5일선 정도는 지켜줘야 되지 않겠냐, 또는 11선 정도는 지켜줘야 되지 않겠냐, 이거 이탈하면 끝일 것 같은데, 이거 이탈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5일선을 이탈할 때 이제 물린 사람들의 매물 출회가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이탈했을 때 오히려 저가 매수로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지지를 예상하는 많은 초보자분들이 있는데, 그런 물량까지 세력들이 깨고 난 다음에 그 물량을 잡아먹고 재반등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눌림 매매할 때 이걸 왜 안 써먹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냥 분봉 따위 볼 필요도 잘 없고 일봉만 봐도 매매가 가능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5일선 이탈은 당연히 5일선 이탈하면 사면 되고, 11선 이탈은 당연히 11선 이탈하면 사면 되고, 21선 이탈은 당연히 21선 이탈하면 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접근하지 못하는 이유, 성향이 다른 것도 있겠지만 요렇게 급등할 때 막 따라 들어가면서 매매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맞들이면서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근데 정작 여기서 물린 사람들은 이탈할 때 손절을 치다 보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이 산 것보다 내가 산 가격이 저가가 되는 겁니다. 그럼 남들이 손절 칠 때 우리는 매수하는 이제 마치 세력과 같이 매매한 거겠죠. 세력 매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탈 매매에 대해서 확률을 높이기 위해선 예를 들어서 5일선 이탈 매매 또는 11선 이탈 매매 또는 21선 이탈 매매, 이탈 이후에 재반등을 노릴 때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기준봉 자체가
이 종목 선정 자체가 제대로 돼 있어야지만 확률 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여기서 만약에 힘이 있는 테마라든지 또는 재료가 좋다든지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탈이 된다 할지라도 재반등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재료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탈 이후의 재반등은 약간 이제 확률이 극명하게 나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매를 하다 보면요, 5일선 자체를 이탈하지 않고 이렇게 쭉 상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초보자 눌림 매매 같은 경우에선 이럴 때는 그냥 보내주는 게 좋아요. 모든 자리, 모든 순간을 내가 다 캐치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내가 매수한다 할지라도, 내가 매수 타이밍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시장은 매일 열리고요. 언제든지 다시 도전할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 바로 주식 시장입니다. 그리고 확률을 또 높이기 위해서는 5일선을 만약에 이탈하는 시점이 과거의 지지대, 저항대를 돌파한 자리와 중첩이 된다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5일선을 이탈했는데 여기 이 자리와 중첩이 되게 된다고 한다면은 확률이 높아지겠죠. 왜? 이 타이밍에서 재료가 좋다고 한다면은 싸다고 생각해서 매수할 수 있는 재반등 확률이, 매수세가 들어올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매를 하다 보면요, 시장이 나쁘면은 21선 이탈 매매가 오히려 또 괜찮은데요. 시장도 괜찮고 테마 분위기도 괜찮은데 21선을 이탈한다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종목은 약간 좀 이제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 21선 이탈 매매를 접근할 때는 오히려 이제 좀 시장 분위기가 덩달아서 밀렸을 때, 여기까지 떨어질 종목이 여기까지 떨어졌을 때, 저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좀 접근하는 면이 있고요. 그런 케이스가 아니고서 시장이 괜찮은데 여기까지 좀 떨어진다, 여기까지 이제 쭉 떨어진다, 이건 전 이제 패스하는 경우로 생각합니다. 왜? 시장에서 약간 좀 소외받았다라고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지금은 이론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론을 잘 들어놓으세요. 자, 여기까지 이제 기준봉 이후 눌림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이제 눌림 타이밍에서 이탈할 때로 우리는 접근할 수 있겠다. 그럼 이탈이 나왔을 때 매수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기술적 반등을 노릴 수 있고, 이탈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기술적 반등을 노릴 수가 있겠다. 왜? 이평선은 그것 자체로 지지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탈이 나오고 이제 재반등 나오면서 또 이탈 나오고 재반등 나오면서 또 이탈 나오다가 약간 이제 5일선의 저항을 맞으면서 주가가 이렇게 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눌림에서 회복할 때 공략하는 타이밍은 바로 이제 기초 중에 하나가 기초 그 매매 타이밍 중 하나가 5일선을 재돌파하는 타이밍에서 이제 약간 좀 이제 되돌리는 부분이 있다. 이제 주가가 눌림을 끝내고 이제 눌림을 회복시키는 타이밍에 오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눌림 회복 매매 같은 경우에서는 기준봉을 확인하고 눌림에서 저항을 맞고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재돌파하는 타이밍에서 공략하는 것이 바로 눌림 회복 매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기준 중에 하나가 5일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5일선을 돌파하는 매매 타이밍이 괜찮고요. 또는 이제 조정이 길어져서 5일선은 더 밑에 가고 11선을 저항받고 있다면 11선을 돌파하는 타이밍, 또는 이제 여기 5일선, 11선, 21선이 될 만큼 쭉 하락이 나오게 되고 난 다음에 재차 회복할 때 공략할 수 있는 타이밍은 21선을 돌파할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눌림 회복 매매 타이밍 같은 경우에서는 5일선을 재돌파, 또는 11선을 재돌파, 또는 21선을 재돌파라고 하는 타이밍에서 이제 매수 타이밍으로 잡을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저 간단한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이평선, 대중적으로 알고 있는 이평선으로 제가 매매 타이밍을 잡는 방법을 지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전 사례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PF라는 종목을 한번 봐볼게요. KPF라는 종목을 보시면은 이 날짜에 기준봉이 한번 형성이 되었습니다.
한 17%의 상승이 나왔고요. 뭐 거래대금은 좀 적겠지만 거래량 자체가 평소 대비 얼마나 강했습니까? 한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한 3, 4개월 대비 강했죠. 그리고 이때 시간의 상한가를 갔던 끼도 있었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정고점을 좀 돌파하는 양봉의 캔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럼 이때 여러분들은 관심 종목에 등록을 해두시고 난 다음에 눌림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눌렸다가 이렇게 쭉 반등이 나왔죠. 그러면 못 잡았으면 패스. 여기도 또 오르죠. 여기서 우리는 매매 타이밍 뭘로 잡았죠? 5일선 이탈 매매로 잡았잖아요. 그럼 5일선을 이탈할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5일선 이탈하지 않죠? 그 다음에 5일선을 재차 이탈했습니다. 요때가 이제 매수 타이밍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또 11선을 한번 이탈하죠. 11선을 이탈할 때 매매 타이밍 한번 될 수 있다고 했죠.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쭉 반등이 또 나오죠. 계급등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알고 있는 매매 타이밍조차 지금 바로 이렇게 또 써먹히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확률을 높이는 기준은 무엇이라고 했죠? 첫 번째, 기준봉 선정이 잘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재료 분위기가 잘 맞아야 됩니다. KPF는 석탄 관련주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갈등 속에서 이제 식품, 즉 소비재 섹터와 그 다음에 산업재 섹터 중에 하나로서 뭐 철강, 뭐 원유 등등이 오르고, 그 다음에 석탄이 올랐죠. 이렇게 소비재와 산업재 사이클을 이제 원자재 관련주에서 보이고 있었는데, 한날은 소비재가 오르면 산업재가 떨어지고 산업재가 오르면 소비재가 떨어진 이런 현상을 보였었는데요. 그 종목 중에 석탄 관련 중에 하나가 바로 KPF였죠. 즉 섹터가 시장에서 주목받는 섹터가 맞았다는 소일입니다. 그것에 대한 우리가 끼의 증거는 이때 시간의 상한가라든지 그리고 재차 이것을 회복하는 모습들을 끼로 잡을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이탈되는 타이밍에서 이런 또 정고점에서 또 지지를 받잖아요. 그럼 이런 거는 지지와 이탈이 합쳐지면은 매수 타이밍이 확률이 높아지죠. 그리고 눌림이 나올 때 거래량도 급감을 시키게 된다고 한다면 매수 타이밍은 더 높아지죠. 이렇게 이제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제가 또 아까 눌림 회복 매매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눌림 매매로서는 이렇게 5일선 이탈해서 반등, 11선 이탈해서 반등이었다고 한다면은 눌림 회복 매매에서는 어디가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요 자리죠. 요 자리에서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쭉 반등이 또 나오죠. 이것은 바로 뭡니까? 급등 이후에 조정이 나오고 눌림 회복 매매 자리에서 재급등이 나온 눌림 회복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종목 더 볼까요? 신송홀딩스라는 종목입니다. 이건 어떤 매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정고점을 돌파하는 기준봉이 형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5일선을 타고 저항을 받다가 5일선을 재차 회복하는 타이밍에서 접근을 하는 한 눌림 회복 매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GS 글로벌이라는 한 종목 한번 볼까요? GS 글로벌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서도 보시면 5일선 이탈하는 날에 이렇게 또 단기 반등이 좀 나왔고요. 11선 이탈하는 날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배를 했다고 한다면은 다음 날에 또 미친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눌림 회복 매매 타이밍에서는 한 차례 급등이 나오고 5일선을 이탈하고 저항받다가 5일선을 종가상 돌파한 이날에 종배를 했다 할지라도 다음날 이렇게 급등이 나온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식 뭐 보조지표 보면서 어렵게 할 필요 없습니다. 가장 간단한, 가장 대중적인 이평선으로도 여러분들이 매수 타이밍을 잡고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식 고수들을 보시면요, 차트에서 캔들 거래량 이평선, 캔들 거래량 이평선만 보고 수익을 내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보조지표는 그 이후에는 취향이겠죠. 자신의 취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요럴 때 급등할 때 안 따라잡아요. 전 옛날에 요럴 때 막 개급등할 때 양봉 다음날에 들어갔다가 여기서 개물리고 여기서 손절 쳤으면은 여기서 또 재반등하는
이런 악순환을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서는 급등이 나올 때 지켜보면서 그래 뭐 단타쟁이들 단타 많이 해라, 나는 이제 눌릴 때까지 기다리겠다 하면서 눌림이 나왔을 때 전 공략하는 편입니다. 훨씬 마음도 편하고 매매 자체가 여유롭고 행복해요. 매매하는 게 행복합니다. 그리고 21선 이탈 매매의 사례로 하나 드리자고 한다면은 예전에 한번 나온 사례인데 21선 이탈은 시장이 좀 급락이 나왔을 때, 이때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았거든요. 시장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이때 당시에 코스닥을 보면은 코스닥 차트인데 코스닥이 연일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술적 반등이 나와야 될 자리에서 저항을 맞고 떨어지잖아요. 그럴 때 21선 이탈 이 포인트가 오히려 또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1선 이탈하는 자리에서 접근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재반등이 또 미친듯이 나오죠. 그리고 기준봉에 대해서 종목 선정을 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눌림목 매매 확률 90% 만들기 요 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좀 디테일하게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놨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꿀팁이 될 수 있는 영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들이 다음에 뭐 어떤 사람에게 주식을 배우든 어떤 강의를 듣든 간에 이런 상한 M 패턴을 한번 꼭 기억해 두십시오. 급등, 조정, 재반등, 여기 안에 모든 매매 타이밍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주식을 좀 경험해 보시면은 제 말이 맞나 아닌가 좀 알게 되실 겁니다. 이걸 알아두면 뭐가 좋으냐, 매매 타이밍에 대해서 큰 틀이 잡히게 돼요. 큰 틀이 잡히게 되면은 내가 어디서 매매를 하는지, 어떤 매매를 좋아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기준을 잡을 수 있는 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난 강의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1번 자리를 좀 가르치더라. 그럼 이게 1번 자리를 아는지 모르는지, 이 자리가 1번 자리인지 아냐 모르냐, 그것조차도 주린이들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매매한 자리가 어떤 강사가 1번 자리를 가르치더라. 근데 1번 자리가 나랑 안 맞다. 그렇다고 한다면 1번 자리에서 매매하지 말고 1번 자리에서 뽑을 만큼 강한 종목을 눌림에서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종목을 눌릴 때 공략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받쳐줄 매수세들이 존재하게 되니까. 아시겠죠? 이 영상 하나로 모든 매매 타이밍을 다 말씀드릴 순 없겠지만 아마 여러분들에게 매매 타이밍을 잡을 때 좀 큰 틀을 잡을 수 있는 강의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디테일 작업을 들어간 거예요. 나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요런 자리가 있으면은 여기보다 뭐 내가 좋아하는 자리는 뭐 특정한 자리를 찾는다든지, 그런 이제 디테일 작업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큰 틀에서 매매의 큰 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잡아보시고 한번 접근해 보시면은 주식이 정말 쉬워질 겁니다. 주식 어렵게 할 필요 절대 없습니다. 주식 딱 5가지만 기억하라고 했죠. 상, 시, 재, 수, 차, 재. 시장을 알고, 재료를 알고, 수급을 알고, 차트를 알고, 재물을 알면 주식 투자는 끝납니다. 아시겠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다음번에 제가 또 좋은 영상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